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어제 또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또 무너졌죠. 분명 장 전에 좋았는데 유럽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또 인플레 얘기가 또 나오고 경기 침체 얘기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우려먹는 게 벌써 몇 달째인가요? 벌써 몇 달째 인플레이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올해 내내 그래요. 올해 2000 작년 그 12월부터 인플레 우려 얘기하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 그 요렇게 되면 사실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급락하고 코로나 때처럼 이게 쭉쭉 빠졌다가 V자 반등으로 빨리 올라오는 게 훨씬 좋은데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옆으로 뉘어지면서도 그 돌려 때리죠. 종목별 돌려 때리거든요. 이런 장세가 진짜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드실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하락 장인이만큼 조금 내성이 생기셔야 되고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저도 얘기는 계속 드리죠. 한 번 더 밑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밑단이 이제 완전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진짜 차라리 그냥 그때부터 좀 마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아직 증시가 진단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냥 변동성으로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 일단 꼭 체크하시면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는 항상 짧게, 요즘엔 짧게 얘기 드리죠. 항상 그날 팔거나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는 이유가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금을 적게 하시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장이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어, 이번에 오늘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 악재도 좀 껴있고 북한 이슈가 자꾸 또 언급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악재들, 결론은 악재들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뉴스도 있지만 또 좋은 뉴스는 가려지고 악재 안 좋은 뉴스들로 뒤덮으면서 증시를 밀고 있다. 그냥 세력의 아주 그냥 운전할 때 항상 그 흐름이죠, 흐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 월요일 날은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진짜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긴 했는데 그냥 미국 증시가 그렇게 되면서 반등이나 보합권으로만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그 선물지수 보고 얘기 드렸던 건데 이제 또 악재가 하나 나오면서 개파락 시작했고 하락으로 마무리됐다. 그래서 추가 하락도 가능하지만 한 번 더 하락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저점 테스트가 돼야겠죠.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가 되고 다시 한번 삼중 바닥 형태가 될 겁니다. 삼중 바닥 형태 또는 크게는 삼중 바닥 형태고요. 짧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여기 그 걸려졌던 여기 2,500 여기 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겠죠.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다시 확인이 되는가? 그럼 여기에선 일단은 매수가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잘라내더라도. 자, 보시면 여기보다도 일단 밴드 하단이 일단 또 더 위에 있긴 해요. 밴드 하단이 2568포인트, 그래서 2568포인트 요 정도 밴드 하단까지 보시면서 볼린자 밴드 그라는 그 있습니다. 보조지표 봐가지고 아무튼 2568포인트, 2550포인트 때 지수 반등 여기 바닥권 요렇게 좀 지지가 나오는가를 확인하면 그때 비로소 종목별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많이 힘드네요. 오늘 좀 CPI 지수가 또 어떻게 나오려는지 항상 좀 좋지 않게 나와서 항상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했던 거는 제가 얘기 드렸죠. 이번에 그 반등 나오면서 그 네마니의 날도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오히려 네마니의 날은 마감을 잘 해줬다가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다시 신저가, 분명 과대 낙폭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밴드 하단을 깨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 과대 낙폭이에요. 이거 정말 과하게 나온 거고 분명 상승 간다가 아니라도 그냥 무조건 오일선과 이격을 좁히려고 반등이 나올 수 무조건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밀리고 있다는 거죠. 강하게 밀리고 있고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 그 매수를 밑에서 받쳐주는 주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제가 이거 하락 요때 한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부터 여기 깨지면서부터요. 여기 깨지면서부터 7만 선이 깨지면서부터 그랬죠. 6만 2천 원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6만 5천 원, 6만 2천 원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6만 2천 원 테스트하러 가는 것 같아요. 결국 테스트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고 사실 제가 6만 2천 원을 되게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6만 2천 원이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 이전 유동성 다 반납했다라는 거에 정도 수치고요. 근데 그럼에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올라왔고
매출은 잘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만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든 물가 상승이든 뭘 해도 삼성전자 6만원 62,000원은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바닥권이다 라고 보고 싶거든요. 여기서 더 밀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더 밀릴 게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좀 그렇게 체크를 해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57,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62,000원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62,000원 차라리 지지를 빨리 테스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장의 방향도 그렇고 62,000원대를 빨리 한번 닿아가지고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장도 빠르게 가니까, 정말 빠르게 그냥 급락하고 V자로 올라오는 게 가장 차라리 좋아요. 멘탈적으로는 힘들어도 그렇게 되는 게 증시 회복에 훨씬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찌끔찌끔 막 이렇게 하루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기에 더 진이 빠지고 힘들어요. 괜히 어중간하게 매수가 들어가고 잘못된 평단가만 늘어나게 되거든요. 급락하게 되면 오히려 무서워서 못 사요. 근데 이렇게 조금 빼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빨리 밑단을 확인하고 싶고 우리나라 장도 밑단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주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관심 종목 섹터를 쭉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다음 주에 그래도 CPI 지수도 체크해야 되지만 반등한다고 가정했을 때, 때론 그렇지 않더라도 테마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섹터군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안 봤던 것들 보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인포뱅크라는 종목을 언제부터 방송했는지 애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때부터 했어요. 요때부터 시작했고요. 요때부터 2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자율주행 대장주니까 65,000원, 14,500원 이렇게 금액대를 설정해 놓고 계속 여기 밑단을 보자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했었고, 자, 여기 밑단에서 소개시켜 드렸고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꺾어 내려와서 다 모니터를 하긴 했지만 깨길래 여기 밑단까지 열어놨고요. 열어놨고요. 14,500원, 잠깐 14,500원이 아닌데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 16,500원이었어요. 여기였거든요. 찾아보면 여기였고, 이 또 그냥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면 이 종목을 지금 볼 거니까. 볼 거니까. 자, 보시면, 자, 일단 그 15,000원대에서 이제 올라와 줬고요. 여기 17,000원, 18,000원 여기 구간이 하나의 박스권이 됩니다. 박스권 저항대가 되는 18,000원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18,000원 구간대, 여기 구간대가 좀 지지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건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시장을 주도했던 건 자율주행 그 섹터였다. 그래서 그 18,00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8,000원 이탈 안 하는 선에선 오늘 장이 좀 안 좋았던 것도 분명히 있고, 좀 이제 그 CPI에 대한 그런 것들 불안감 때문에 그냥 이제 좀 매물이 출회된 게 있다는 거죠. 수익 실현을 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세력의 의도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매물대 위에가 되게 두터운 매물대인데요. 매물대를 쳤지만 얘기 드렸죠. 매물대에 있는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소화되고 뚫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되게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호가가 비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여기 19,000원대까지 19,000원대까지 이런 데까지는 매물이 좀 비어 있는 구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18,000원의 지지를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좀 크게 보겠다, 더 멀리 보겠다면 17,800원까지. 그래서 17,800원 오늘 갭이 떴던 자리부터 해서요. 17,800원, 18,000원 이렇게 봐야 되는데 17,800원까지 보시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17,800원 단위 이탈 안 하는가가 중요하고요. 이탈 안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또 좀 쉬다가 바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800원 구간 자율주행 관련주 대장주였던 인포뱅크를 잘 보자. 오늘은 좀 라닉스나 모토렉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벼우니까 이제 상승이 잘 가긴 했는데요. 솔직히 이제 얘기 드리면 어차피 자율주행 섹터로 간 거고 봤지만 그나마 섹터군 중에서도 가장 재무가 안정적이고 회사가 안정적인 건 인포뱅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더 가져가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가져가더라도. 다음은 이제 T로보틱스고요. 제가 8,700원 구간을 보시자 얘기 드렸죠. 근데 오늘 바로 8,700원 구간을 왔고요. 구간을 와가지고 저가 보면은 8,670원 구간에서 반등해주고 3분 이렇게 반등해주고요. 여기서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하고 좀 이렇게 끝난 모습인데요. 지금은
좀 이렇게 그 저가 때 사보신 분은 가져갔다가 깨지지 않는가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8,500원 단까지 더 열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얘기 드렸죠. 이게 뭔가 상승이 오고, 이렇게 상승 올 때 제가 요때는 얘기 안 드리잖아요. 사시지 마시라고. 왜냐면 물리니까. 그리고 조정 구간에 항상 보자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조정 구간 8,700원, 8,500원 단을 보시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로봇 섹터는 정말 좀 어떻게 이런 얘기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이제 물리면 안 된다 얘기 드리지만 물려도 되는 섹터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물려도 되는 섹터, 분할매수 들어가는 섹터, 중장기 가능한 섹터,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렇다고 또 과감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싸게 사야지 올바른 매매이기 때문에 싸지 않을 때 사가지고 물리는 건 잘못된 매매가 돼요. 어떤 종목이든 그렇게 되니까 그 금액대 잘 체크해가지고 잘 대응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성창 오토텍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로 얘기 드렸고, 이제 이것도 눌림목 보자 얘기 드렸는데요. 눌림목 보자 얘기 드렸는데 이제 눌림목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에요. 제가 봤던 추세선 분석했을 때 살 수 있었던 금액은 오늘 사보면 좋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한번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지켜보셔서 요 금액대가 지켜주는가가 중요해요. 지켜준다는 건 아까 종목별로 다르죠. 자, 보시면 인포뱅크나 성창 오토텍이나 이런 거 제가 지금 다 공유 드리는 종목들이 전부 매매 기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창 오토텍은 지금 그 지지대 금액을 8,150원,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 여기 중심선이다로 얘기 드린 거고, 여기가 금액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 성창 오토텍을 같이 한번 관심 좀 보시자 얘기 드렸던 거는 추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 추세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보자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성창 오토텍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세를 똑같이 저처럼 그어 보시고, 추세가 이탈되면 잘라야죠. 요거는 추세가 이탈하면 손절하겠다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것들 아까 인포뱅크 같은 건 금액, T로보틱스도 금액으로 얘기 드린 거죠. 그러니까 금액 지지선을 깼을 때 이탈하면 자른다라는 개념하고, 추세를 이탈했을 때 자른다, 이런 것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 밑단을 또 찾으면 금액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그 추세로 우상향에 갈 수 있는 추세를 봤을 땐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여기가 깨지면 안 되겠죠. 뭐 이게 급락이 나오다가 뭐 종가상 꼬리를 달고 다시 들어왔다. 그럼 그것도 오히려 관심이 가는 거고요. 여기를 지켜주는구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깨지면 또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월요일 장중에 바로 여기를 또 급락으로 깨고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관망을 해야죠. 관망.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요런 자리들을 체크해드린 금액 8,100원 얼마 이렇게 체크해드린 금액대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 분석에 의한 나름 중요한 금액대고, 지지나 저항이 표현이 돼야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쉽게 무너지거나 너무 쉽게 뚫어버린다면 제가 체크한 것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매매 패턴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대로 매매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매매 기법을 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시고 만드셔야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월요일 관심 종목으로 성창 오토텍도 바닥권에서 추세를 가져가 보자 라는 걸로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IS고요. 요게 이제 그 매각한다, 그 인수설이죠. 기업 뭐 LG 에너지솔루션 인수하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급등, 갭상승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요것도 요런 건 단기 관심 종목이, 그러니까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 그래서 사실 요렇게 보고 싶어요. 자, 지금 여기 체크해 놨는데요. 16,800원 정도? 여기 정도가 되겠고요. 추세는 지어놓고 여기 16,800원, 그 다음에 17,200원, 여기가 1차적 체크입니다. 이 금액 두 군데를 보고 여기에서 분봉상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할 수 있다는 거고, 말 그대로 16,800원이 깨지면 빠질 자리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분할로 가져가고 못 자르실 것 같은 분은 조금만 들어가는 거죠. 500만원 넣을 거면 200만원, 150만원만 넣고 밑에 빠질 때 더 사겠다, 이런 관점이 괜찮아요. 그래서 밑에도 여기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 16,000원 구간도 있어요. 16,000원 구간도 올 자리가 있거든요. 더 강하게 봐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많이 밀린다고 가정하고 최대한 낮게 잡아야겠죠. 시장에 따라 또 바꿔 잡아야 됩니다. 15,600원 구간,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빠지면 오히려 그럴 수 있고, 급등 후에 조정이니까. 그래서 당장 여기 이제 오늘 금액대에서 놀아준다면 고가 놀이 패턴이 되는 거고, 고가 놀이 패턴에서 떨어지는 요게 폭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게 적지가 않아요.
적지가 않아요. 여기 한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기 때문에 10%를 어떻게 다 때려 맞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잘라야 되는데 10% 손절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고 다시 밑단에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할 수 있겠다. 간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금액을 좀 분할로 볼 수 있겠고요.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 급락도 한 번 더 급락이 나와준다면 급락. 그리고 나서 요렇게 요런 패턴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쉽게 죽이진 않겠죠. 이렇게 갭을 띄워놓고 쉽게 죽이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월요일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또 한번 돌려보는 걸로 할게요. 보시면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하나 좀 비교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차트를 많이 보시라는 게, 자, 최근에 모나리자 제가 이것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조금 다르긴 한데요. 다르긴 한데 이런 겁니다. 요때 이제 갭을 띄우고 출발했죠. 여기서 갭을 띄우고 급등을 했다가 그대로 그 요렇게 밑단까지도 밀려 빼버렸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체크해 놓고 분석했고 관심 좀 봤는데 놓쳐서 못 사긴 했어요. 못 사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승 후에 조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력의 패턴입니다. 세력마다 다 다르지만요. 다르지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고가놀이로 접근해 보면서 보되 그렇지 않으면 추가 밑에까지도 열어놓고 보자. 그렇게 해서 설정해 놓은 금액대 부근이죠. 이 금액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근 때 지지받는 분봉상 세력에 관여하는 흐름대 찾아가지고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해인이고요. 이거 제가 9,800원 얘기 드렸는데 9,800원 여기 9,700 얼마 여기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1,500원 여기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제 고가 놀이를 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얘기를 드린 건데 지금 보시면 요 이제 잠깐만 여기도 또 CIS랑 비슷한 그림이 나오네요. CIS랑 비슷하게 요것만 보면 CIS랑 똑같죠 또. 그날 고가놀이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패턴이냐 모나리자 패턴이냐로 CIS를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분명 전고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해인 같은 경우는 전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것이고 상한가가 나왔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장이 어쨌건 저쨌건 이렇게 다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액대 보시면 분봉상 여기를 오히려 지지해 줍니다. 여기를 지지해 줘요. 여기를 지지해 주는데 제가 이렇게 횡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우상향이면 우상향이고 V자면 V자지. 이렇게 횡보 오래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왜냐? 깨고 내려갈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해인 봤을 때요. 분명 모니터 했는데요. 장이 밀리고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그냥 만원, 1,050원, 만원, 1,050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와중에 개인 매수가 계속 붙어서 평단가가 유지된 겁니다. 그러면 세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개인이 팔아야 되는데 개인이 사고 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갭으로 떨어뜨려야죠. 여기 있는 사람들 투매를 일으켜야죠. 그러니까 이거 하루 분봉만 보면요, 하루치만 보면 털리기 아주 좋은 그냥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안 밀고 있다가 여기서 개인들 매수 붙으니까 쫙 밀어버리죠. 쫙 밀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쫙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9,6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 이게 또 참 약 올라요. 보면 1,500원, 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면 잘라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르면 이때 오늘 산 사람들 털어낼 수 있는데 거의 금액도 안 줍니다. 금액도 안 주고 다시 꺾어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산 사람은 죄다 손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죄다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렇게 요런 식은 지지받은 게 아니에요. 요렇게 되면 갈 때 못 가고 이평선 갈 때 못 가면 오히려 이런 거는 관심 안 가져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들 이렇게 횡보한 것들은요 쭉 이렇게 뻥 위로 뚫어주고 나서 거래량 붙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돌파 매매로 봐야 돼요. 돌파 매매로 봐야 되지 안전하다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된 것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 잘 한번 이런 것도 기억해 보세요. 옆으로 횡보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흐를 확률이 높다.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흐를 확률이 높다고요.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요날도 마찬가지고 요날도 계속 이제 횡보하다가 쭉 떨어뜨리고 횡보하다 떨어뜨리고 그걸 고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락 중에 그러죠. 특히 하락 중에. 그래서 보시면 횡보하다가 뚝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꺾여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액대 이거 지지 확인 꼭 체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요거 일단 윗단 좀 지워놓고요. 밑단을 하나 넣어야겠죠. 여기 이렇게 주식은 대형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9,300원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다음 주 관심 종목. 그래서 이거 계속 보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여기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요거 이런 거 괜찮아요. 괜찮고 아직 재료가 있으니까 좀 한 번 더 튀올 자리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것도 이제 그 금액 평단가 이제 잘 지지선을 잘 체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 매수는 안 들어가죠. 분할 매수 안 들어가고 딱 들어가고 아니면 잘라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좀 이렇게 그 상승이 나왔지만도 추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로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한테 더 어울리는 성격의 종목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는 제가 이거 좀 오래됐어요. 원전주도 요때 한번 좀 돌아가 보면요. 요때 와가지고 원전주 조정 올 때 얘기 드렸죠. 항상 상승 후 조정 보자, 상승 후 조정 보자, 상승 후 조정 보자 하고 그때 설정해 놓은 금액이 오늘 금액대예요. 11,700원, 12,000원 이렇게 얘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때 한번 보자 얘기 드렸고요. 최근에 요쯤에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매매했죠. 저도 요때 이 추세 잡아가지고 자 추세 매매로 돌려가지고 이 추세로 봤습니다. 추세 매매 돌려가지고 요때 봤다가 갈 때 못 가면 어떻게 된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요날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당장 안 가는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로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대에 다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 금액대에 다다랐다. 근데 요거가 이제 차트적으로만 볼 게 아니죠. 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자, 근데 진짜 제가 좀 놀란 건 이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눌리고 힘드는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뭐 꼭 재료는 계속 떴어요. 요 중에도 원전 뭐 테마 뜨긴 뜨는데 뭐 시장 뉴스 뜬다고 갑니까? 세력이 보내줘야 가지. 근데 세력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봤더니 야 이거 신용 비율이 꽤 높던데요.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잔고율을 봤을 때 종목별 다르지만 코스닥 종목들을 이제 대상으로 얘기 드리죠. 뭐 테마주 아니면 뭐 일단 코스닥 대형주도 마찬가지인데 대형주보다 소형주들이죠. 소형주 말씀드리면 신용 비율 잔고율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뭐 2%, 5%, 3%, 7%, 10%막 이렇게 있습니다. 12%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 일단 수치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그냥 간단하게 교육적 얘기를 드리면 한 뭐 7%까지는 괜찮습니다. 신용비율 7%, 8%, 7%까지는 괜찮아요. 6%, 7%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7%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8%, 10%, 12%까지는 엄청나게 좀 매수를 좀 꺼려야 되는 신용 비율입니다. 왜냐? 세력의 털기가 되게 같이 올려주지 않는 금액 좀 신용 비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신용 비율이 여기서부터 꽤 붙었더군요. 꽤 붙어가지고 좀 털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긴 해요. 그래서 당장 제가 봤던 맥점 금액대 왔는데 요건 오히려 걸림돌이 개인 매수와 신용 그 거래가 아닌가. 그걸 좀 생각이 들어서 좀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요렇게 지금 이제 오늘 금액대가 제가 봤던 금액대에 멈춰 있던 거거든요. 멈춰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요런 것도 이제 이 11,800원, 11,700원 정도니까 재차 여기가 확인되면 또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지금 금액대를 보시면서 바닥대에 튕겨주는 거 봐야겠죠. 그냥 거기서 멈춰서 일자 횡보하는 거 말고요. 세력이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금액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캔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 여기 금액대는 사실은 되게 지지받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받을 받을 그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신용비율 많으니까 한번 투매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또 불안감 심리도 들지만 일단 금액적 메리트는 굉장히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자리긴 하고 잘라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원전 관련주죠. 다음은 태양광 관련주 신성 ENG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 이런 거 오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오르고 했는데 이제 신성 ENG 이런 것도 보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급등 후 조정 보자. 그래서 갈 때 이렇게 막 급등할 때 내버려 뒀어요. 이제 조정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봐야죠. 시장이 좋아지면 이렇게 테마 입었던 애들이 더 갈 확률이 더 빠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은 여기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네요. 2,2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2,200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되 한번 체크해 보시자. 그래서 2,200원 단위 한번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어떻게 또 흐름이 나오는가 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충분한 이렇게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을 노리자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 금액대 분봉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면서 가져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와봤고요. 다음은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요건 이제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요때 얘기 드렸죠. 요때 얘기 드려가지고 상승 나왔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좀 이렇게 흐름 나왔죠. 여기서도 우리 또 이제 구독자분 한 분 이렇게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수익 내셨는데 지금 다시 여기 저항대니까 반납했고, 다시 또 내려와야 되니까 저항 돌파 실패하면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마찬가지로 요거는 추세죠. 추세 매매로 봐야 되는 금액이고, 추가로 더 빠진다 그러면 괜찮겠죠. 더 빠진다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금액도 3,100원 여기 때가 있긴 합니다만, 추세로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올려봐야겠죠. 올려서 요 금액대가 3,180원 구간, 여기 때가 좀 관심 가는 금액대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때가 오면 한번 좀 추세 매매로 해볼 수 있는 자리대. 그래서 아진산업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담아 놓으시고 흐름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진산업 자동차 관련주였고요. 다음은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요거를 이제 조금 교육이 좀 섞일 거예요. 이거 강의가 좀 들어갈 건데, 자, 이게 물류 관련주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올해 한 해 괜찮을 관련주가 물릴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물류 올해 한 해 괜찮을 수 있어요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게 참 차트가 또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들 하나 또 얘기 드릴 건데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물류가 이제 뭐 그 파업 때문에 난리가 났고, 얘네가 이제 뭐 괜찮다 해서 뉴스가 계속 나요. 관심이 메인 뉴스, 좋은 뉴스로 납니다. 언제부터냐? 요때부터 납니다. 요때부터 뉴스가 나요. 요때가 뉴스 나니까 갈 거라 이거죠. 갈 거다. 자리도 나빠 보이지 않고 차트도 이뻐 보이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구름대죠. 구름대 상단을 뚫지 못하고 꺾어 내려져 버려요. 가야 될 자리, 여기 가야 될 자리잖아요. 가야 될 자리고, 가야 될 자리인데 갑자기 급락이 나옵니다. 시장의 여파도 있겠지만 가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못 가면 이렇게 된다. 못 가면 이렇게 되고 급락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라고 들으면, 왜 그런가라고 보시면, 이제 뉴스를 보고 산 개인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이때부터 또 이제 원래도 있고요. 원래도 물류 좋다 하니까 사긴 사서 요것도 시중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중 비율이 털릴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별로 주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세력이 신용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단기에 왜 이걸 시세를 올려주겠습니까? 공포를 주고 끝났어, 얘 관심 갖지 말고 털어내야죠. 밑에서 더 사면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게 뉴스가 떴는데, 나름 뉴스가 뜬 자리가 단기 바닥권에서 15%가 올라있다. 16% 올라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좀 걱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미 좀 오른 건가? 막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사실 돌파 매매로 봐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요렇게 좀 떨어뜨리면 이제 좀 개인 투자자도 나가고 심리가 많이 털리겠죠. 근데 요게 이제 중기 추세로 봤을 때, 자 보시면 추세로 봤을 때 한솔 로직스가 요런 게 요 추세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요 추세가 타고 있거든요. 요 추세만 안 깨지면 우상향 간다라는 거니까, 지금 추세로 빠질 수 있는 금액대가 여기 땅까지 좀 이제 당장 추세로만 봐도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 거죠. 3,990원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 부분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3,900원 단 후반, 3,900원 후반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요거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암울하겠죠. 암울해지는 거죠. 암울해지는 거고, 요거 깨지면 요 밑단까지 또 테스트 할 것이고요. 요 밑단까지 또 개인 투자자도 보고 할 것이고, 할 것이고, 일단 여기가 깨지는 자체가 상승 추세가 죽는다는 거니까 되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그래서 뉴스가 떴을 때 과연 주가가 바닥권에서 있고, 차트가 어떤 모양이고, 개인 매수와 그 외국인 수급이 어떻고, 시중 비율이 어떤가,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대충 방향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반대적인 거 하나 갖고 올게요. 반대적인 거. 똑같은 예인데요. 성신량의 시멘트주입니다. 시멘트주도 어제, 그제, 뭐 최근에 시멘트 이제 동났다는 얘기 계속 뜨고요. 아니, 또 계속 없었어요. 이때부터 전부터 없어서 저도 한번 관심 좀 봤다가, 자, 차트가 이제 비슷합니다. 요때요. 자, 굳이 보시면 요렇게 뜨고 요렇게 났을 때, 요때요. 돌려보면 요때쯤 그 시멘트가 동났다 이런 기사가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도 개인과 신용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 여기 갈 것 같으니까. 갈 것 같으니까. 저도 이거 갖고 있다가 못 가서 아니구나 하고 바로 다 팔았다고 방송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아, 1%인가 수익 내고 팔았다. 못 가길래.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못 가가지고 매도가 나갔죠. 저도. 근데 그리고 나서 밑단을 쭉 열어놓은 겁니다. 그냥 쭉 한참 열어놨어요. 흐르니까. 그러니까 열어놨더니 야 여기서 이제 멈췄네요. 오늘은 멈췄는데 오늘도 이제 오늘 어제 그냥 최근에 또 시멘트 관련주가 나와요. 관련 종목 그게 나와요. 그러면 요런 것들 차라리 뉴스 보고 사실 거면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걸 관심 갖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얘기예요. 바닥에 있어 가격 메리트라도 있고 뉴스가 떠서 올라간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나은 거지.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떠가지고 저항대 구간에 있고 개인 매수 많이 붙고 신용 많은 것들은 아무래도 상반보다 하방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도 섣부른 매수가 지금 좋을 자리는 아니죠. 지금 매수를 섣부리 할 때는 아니고 오히려 멈춘 자리까지 멈춰야 되는 거고요. 성신량에는 손절 라인 잡고 해볼 수 있는 금액대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0.4% 이렇게 상승해 줬는데 살짝 상승 나왔다 밀렸거든요. 시멘트 관련주들이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바닥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이 1,500원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1,500원대 안 깨지면 바닥권이다. 단기 바닥권이다. 그래서 여기는 1,500원 이탈 좀 잘라야 되고 좀 그렇고 이미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한솔 로지스틱스는 사실 얘랑은 자리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나는 거 보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났을 때 항상 체크를 해라. 사기 전에 뉴스 났다가 갈 것 같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요. 항상 차트 분석과 뭐 신용 비율과 최근 그 매매 동향과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가, 요런 매집봉은 있는가, 요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매매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신량에는 차라리 괜찮을 수 있고 한솔 로지스틱스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금지가 돼야겠죠.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서 넘어가고 싶고요. 내일은 제가 좀 이제부터 장이 만약에 뭐 삼성전자 62,000원 찍고 코스피 지수가 2200, 2400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거 괜찮습니다. 뭐 대응하면 되니까. 거기 찍고 나면 더 오히려 빨리 올라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는 걸 두려워만 할 건 아니고 빨리 바닥이 잡혀야 바닥이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는 건 진정이 되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바닥이 확인되는 것까지는 크게 매매하지 않고 열어놓는다라는 포지션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할 때 갈 수 있는 섹터, 올해의 주도 섹터가 어떤 게 되고 어떤 것들이 좀 앞으로 크게 갈 것인가라는 걸 특집으로 다뤄가지고 종목은 몇 개 좀 추려놨고요. 맨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종목별 섹터별로 해가지고 내일 한번 방송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추가 보충적으로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한번 또 같이 분석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든 장에 주말 그냥 맘 편히 일단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CPI 지수 잘 체크해보고 미국 증시 어떻게 봐드리는가 보고 판단해 보시자고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